최근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로제가 자신이 앰베서더로 있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생로랑 행사의 애프터 파티에서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을 세계적인 유명 셀럽들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음악에 이어 술게임과 소주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 아프게 바라보는 일본 언론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스미스입니다.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의 예술 문화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중문화를 사랑하고 왔던 저는 자연스럽게 기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예술 문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한국에서 작년까지 근무하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만 알고 있던 한국 문화였지만 직접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이면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 문화를 직접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양국의 예술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문화를 단순히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그 안에서 생활하며 체득한 경험은 제 기사에 깊이를 더해 주었죠. 현지에서 만난 예술가들, 문학의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는 지금도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처음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땐 모두들 반대할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특히 제 12살 된 딸아이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를 무척 좋아했기에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제 딸은 BTS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BTS의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 그들의 퍼포먼스와 메시지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자연스럽게 K-팝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를 알게 되면서 더욱 깊이 한국 문화에 심취하게 되었고 마침내 가수의 꿈을 품기도 하였어요. 처음 국제학교에 입학했을 때 딸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금세 사라졌는데요. 첫날부터 같은 반 친구들과 좋아하는 K-팝 그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K-팝 팬이었던 것이에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K-팝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하나가 되어 방과 후에는 함께 안무를 연습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K-팝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학교 축제에서는 직접 준비한 K-팝 커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은 너무 좋았어요. 딸은 단순히 학교 생활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를 경험했어요. 친구들의 집에서 각국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죠. 한국어 수업에서도 K-팝 가사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해보니 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인기로만 생각했던 한류였지만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본질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로 한국의 문화 산업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고궁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도시 경관처럼 문화 콘텐츠에서도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K-팝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와 현대적인 비트가 조화를 이루는 시도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련된 제작 기술과 보편적인 정서를 잘 결합시켰어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화려한 뮤직비디오나 드라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 우정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감성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문화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성,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고 반영하는 민첩성은 글로벌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넷째,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팬미팅,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특별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공했어요. 다섯째, 한국 문화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돌들의 수년간의 연습생 과정, 드라마 제작진들의 꼼꼼한 연출, 영화 감독들의 치밀한 스토리텔링 등은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원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연예오락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패션, 뷰티, 음식,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며 하나의 통합된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화적 경험은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 기술과 감성, 글로벌과 로컬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문화의 경험은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저에게 도움도 많이 되어요. 특히 일본, 중국의 문화까지 함께 경험하면서 저의 커리어에 도움을 쌓았어요. 한국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기사를 쓸 때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큰 자산이 됩니다. 최근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미디어 아트 전시를 취재할 때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에서 쌓은 인맥은 지금도 소중한 자산인데요. 주요 문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지 예술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미국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현대미술, 문학, 독립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동아시아의 문화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기자로서 보다 깊이 있는 문화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레이션 곡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이 특별한 협업의 시작은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하던 로제가 패션쇼, 뒤풀이 자리에서 해외 셀러브리티들과 함께 한국식 술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으며요.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한국의 술게임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죠. 로제는 이 문화적 교류의 순간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흥미를 느낀 브루노 마스가 합류하면서 아파트라는 독특한 곡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부분 영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단어를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또박또박 발음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한 건물을 지칭하는 아파트가 아닌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기하죠. 로제는 처음 아이돌로서 술게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곡을 들은 스태프들이 빠져들면서 발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곡이 공개되자마자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 1위에 올랐고 40개 지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1억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죠. 아파트라는 노래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한국식 술자리 게임의 독특한 조화는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이 곡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외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아파트라는 단어의 의미였죠. 아파트가 영어 아파트먼트의 한국식 축약어라는 사실은 해외 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되었으며요. 저희에게는 생소한 발음과 단어 사용법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독특함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특히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리듬이 결합되면서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까지도 SNS를 통해 저에게 아파트의 의미와 한국의 술자리, 게임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문의해오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가까이서 접했던 제 위치가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번 로제의 신곡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이었어요. 특히 브루노 마스가 로제와 함께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아파트 곡의 홍보 효과로 이어졌죠. 현재 브루노 마스는 레이디 가가와의 협업곡 다이 위드 어 스마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로제와의 아파트 역시 대단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술자리 게임 문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제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한국의 음식과 술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보그의 채널에서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 영상에서 로제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게임을 소개했고, 영상은 공개 즉시 240만 회가 넘는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로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빨간 뚜껑 소주로 소맥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했거든요.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소주는 이제 아파트 게임과 소맥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더욱 큰 글로벌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는 K-팝 스타들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음악을 넘어 식문화, 음주 문화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의 소주는 현재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소주가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제 소주는 전 세계의 수많은 레스토랑과 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가 되었으며, 글로벌 주류 매장의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죠.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의 소주 인기는 주목할 만해요. 일본 매체에서는 최근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음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소주만큼은 예외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의 20대 응답자 80% 이상이 참이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죠. 세계 최고급 바들에서 소주가 큰 성공을 거두고 해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세계적인 바텐더들이 한국 소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소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소주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닌 요구르트, 스프라이트, 각종 과일 주스 등과 혼합해 창의적인 칵테일을 만드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칵테일 문화로 소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독특한 음주 문화, 특히 안주 문화의 세계화인데요. 유명 요리 매체본 아페티트는 한국식 안주 파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더 데일리 밀은 안주라는 개념 자체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것이 한국의 오랜 전통임을 설명했어요.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게 세계화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가수가 만든 술게임 노래를 들으며 한국의 술을 마시고 한국식 술게임을 즐기며 한국식 안주를 곁들이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신곡이 일으킨 글로벌 반향 속에서 일본의 반응은 특히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어요. 일본 인터넷에서는 이 현상을 자국의 대표적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와 비교하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1999년 데뷔한 아라시는 일본에서 30대 후반부터 중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장수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입지는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아라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팝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인 굴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일본의 연예계는 외모가 뛰어난 아이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팝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과 퍼포먼스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한국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의 전통적인 아이돌 그룹들은 다소 촌스럽고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음악 시장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데요.
일본의 드라마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연기 경험이나 실력과 무관하게 드라마의 주연을 맡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작품의 질적 저하와 함께 연기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4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당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자 20년 차 베테랑 그룹 아라시가 이에 대항하듯 처음으로 영어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발표한 곡이 브루노 마스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사까지 맡은 네버 유콜이었죠. 브루노 마스는 곡 작업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보컬 트레이닝까지 직접 담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공짜는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라시 소속사에서 무려 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프로듀싱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해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뭔가 케이팝을 겨냥한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1999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영어곡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부터 케이팝 스타들의 글로벌 성공을 의식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원래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큰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국 내 활동에만 집중해왔거든요. 해외 활동을 하는 가수들도 대부분 일본어로 번안된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일본의 대표 아이돌들도 슬슬 해외 진출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K-팝 스타일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뮤직비디오에 BTS 같은 키워드를 슬쩍 넣었다가 들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한 일본 연예계 관계자는 지금 자니스가 BTS를 이상할 정도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아라시의 곡이 결과적으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J-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1위를 노렸지만 미국 아이튠즈 차트 53위를 찍고 하루 만에 차트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보컬도 부족하고 기계음에 너무 묻혀 있어서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자동 번역기가 베트남어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의 한 음악 매체에서는 아라시를 베트남의 인기 그룹 아라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인지도가 처참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당시 브루노 마스의 반응이었어요. 아라시와의 작업에 대해 그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심지어 미국 매체들이 일본 그룹 아라시의 신곡 제작에 대해 물었을 때도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해요. 이런 브루노 마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뒤를 잇는 팝의 황제로 불리는 그가 프로듀싱한 곡들은 항상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그런데 아라시와의 작업이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게 되자 급하게 거리를 두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죠. 특히 더 문제가 된 건 실제 상황과 아라시 측의 과대 홍보 사이의 괴리였어요.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마치 브루노 마스와 아라시가 대단한 협업을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실상은 브루노 마스가 곡을 써준 것에 불과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콜라보레이션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이런 과장된 언론 플레이는 결국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4년이 지난 지금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진정한 협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당시 아라시의 과대 포장된 협업 사례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라시가 보여준 여러 부끄러운 행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내에서는 4년 전 아라시의 실패와 비교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죠. 블랙핑크의 로제는 단순히 미국 시장 진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라는 곡의 한국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한국의 술자리 문화라는 독특한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글로벌한 감각을 잃지 않았거든요. 자신만의 정체성과 K-팝 아티스트로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세계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반면 아라시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브루노 마스에게 영어곡을 받아 그대로 미국 시장에 도전해보자는 단순한 기획에 그쳤죠. 결국 이런 피상적인 접근은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일회성 시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협업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글로벌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이 곡은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인 팝 사운드와 결합시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파트라는 한국식 영어 발음을 그대로 살린 점,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 등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성공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주와 소맥이라는 전통적인 음주 문화, 안주라는 독특한 식문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바와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술자리 문화가 새로운 사교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4년 전 일본의 아이돌 그룹 아라시가 보여준 실패한 글로벌화 시도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단순히 영어곡을 부르고 해외 프로듀서와 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글로벌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문화의 세계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보여준 성공은 바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문화적 교류의 힘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 문화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즐기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의 시작점이 될 것이에요.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해요. 제가 문화 기자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협업곡이 단시간에 1위를 끌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인기를 더해지길 바랍니다. CNN 뉴스에서 한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국어 인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 MZ들 사이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이 한글 배우기에 최적기라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까지 한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엘리입니다. 뉴욕에 살면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어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가 좀 특별해요. 저희 부모님 덕분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스탠포드 대학교 동문이세요. 거기서 만나 사랑에 빠지셨어요. 재밌는 건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인 친구분도 스탠포드를 다니셨고 저희 어머니처럼 한국인 남자친구와 CC였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이 한국인 커플 네 분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다고 해요. 완전 절친 중에 절친이었죠. 이 한국인 부부가 공부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대학 다닐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오빠를 임신하셨어요. 졸업을 못할 뻔했는데 한국인 친구분 지금은 진주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졸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정말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에요. 대학 졸업 후에도 진주 아주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계속 절친으로 지내셨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작은 할아버지의 회사에 일을 배우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대학원을 다니셨거든요. 그렇기에 아버지는 주말 부부로 일을 배우러 시애틀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혼자 오빠를 돌보기도 해야 했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도 도와주시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때 진주 아주머니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남편분이 군대를 가야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주 아주머니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셨고 미국에서 당시 집을 구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어머니, 진주 아주머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자고요.
진주 아주머니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가끔 오빠도 봐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숨 돌린 틈이 생겼다고 해요. 진주 아주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걸 면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셨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진주 아주머니의 남편분도 군복무를 마치셨대요. 그때 진주 아주머니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셨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러요. 25년 전쯤의 일이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꽤 놀라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결혼식 다녀오고 나서 두 가족은 다시 미국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쯤에 제가 태어났고 진주 아주머니도 아들을 낳으셨어요. 승훈이라고 저와 같은 또래였죠. 승훈이랑 저는 정말 친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매일 같이 놀면서 때론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 결혼한다고 말하기도 했대요. 그때 저희 둘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해요. 제 기억으론 그때 일이 완전히 선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보면서 행복해 하셨던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 따뜻한 눈빛이랑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미국에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진주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좋은 직장을 구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작은 사업체를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되셨죠.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어린 제 눈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와 오빠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였죠. 한밤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를 깨우시더니 빨리 짐을 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이 덜 깨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도 황당해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두르라고만 하셨어요. 정신없이 몇 가지 짐만 챙겨 자동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밤중에 긴 여정을 시작했죠. 차 안에서 저는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겨우 8살이었던 저에겐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계속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가끔은 화가 나신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저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저 끝없는 도로와 낯선 풍경들만 기억나요.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음식을 사러 멈출 때마다 아버지는 계속 서두르셨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카고였어요. 처음 보는 큰 도시의 모습에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무서워졌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희 가족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빚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채업자들이 아버지의 회사로 자주 찾아왔대요. 심지어 우리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긴 밤길을 달려 시카고로 우리를 데려오신 거였어요. 다행히 시카고에는 이모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우리는 갑자기 이모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됐죠. 이모 할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친절하고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적적하게 지내셨대요. 어쩌면 우리가 온 걸 반가워하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8살짜리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집을 떠나야 했는지, 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지. 특히 진주 아주머니와 제 친구 승훈이를 다시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마치 제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화가 나서 아버지께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서러워졌어요. 어머니도 우리를 달래려 하셨지만 어머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 시기에 저는 거의 매일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기 싫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도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의 생활은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이전에는 사업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잘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빚쟁이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온 가족이 긴장했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진주 아주머니 가족이었어요. 진주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제 친구 승훈이가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을 쏟았어요. 알고 보니 진주 아주머니 가족이 우리를 찾아 무작정 여기저기 다니셨대요.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계속 걱정하셨다면서 수소문 끝에 겨우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머니도 진주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우리 두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그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승훈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저도 정말 기뻤어요. 떨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그 친구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진주 아주머니 가족의 방문은 큰 위로가 되었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죠. 진주 아주머니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그 먼 길을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만나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니 두 분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함께 보내고 진주 아주머니 가족은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떠나시기 전 진주 아주머니 부부는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모아놓으신 돈을 우리 아버지께 빌려주신 거예요. 진주 아주머니께서는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유가 생길 때 갚아달라고 했죠. 이때 처음으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깊이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었대요. 하지만 대부분 모른 척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주 아주머니 가족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아버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항상 진주 아주머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죠. 진주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돈과 함께 우리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의 저축, 그리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진주 아주머니 부부의 방문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남기고 간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죠. 특히 진주 아주머니의 열정적으로 공부하셨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 시험에 합격하셨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취직하셨죠. 우리는 모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서 꼭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진주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저도 커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제가 항상 자랑거리였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뉴욕대학교 어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한국어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진주 아주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한국어를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분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캠퍼스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넘쳐났죠. 저는 그저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였는데, 이제 그 지식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어느새 학교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진주 아주머니의 도움, 우리 가족의 어려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가 모두 연결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 같았죠. 한국어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최근 한류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워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예는 코카콜라예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음료 브랜드가 한글이 적힌 3가지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코카콜라의 13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언어가 제품 디자인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한글 로고를 단 제품들이 미국, 일본, 프랑스를 포함해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한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코카콜라만이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 한글로 구찌를 크게 디자인한 옷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됐어요.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글을 활용하는 걸 보면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다는 걸 실감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한글을 낯설게만 봤던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제는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그 열기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한국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이 현실이 된 것 같거든요. 진주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제 한국어 사랑이 이렇게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CNN의 보도를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한국어의 인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다룬다는 것 자체가 한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CNN은 한국어 인기의 비결로 한류를 꼽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이 꾸준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CNN이 언급한 아시아 언어의 위상 변화예요. 예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아시아 언어의 대표 주자였다면 이제는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방탄소년단, 싸이의 강남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예요. CNN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문화와 사회,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한국이 이제 더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세련되고 시장성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진주 아주머니에게 느꼈던 감정을 이제서야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은 정말 놀라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는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라고 해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중국어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심지어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강사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단시간에 정말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특히 제 발음이 좀 더 한국스럽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죠.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진주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가끔 미국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며칠씩 머무르곤 하셨죠. 그때마다 한국 드라마 CD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제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신사의 품격이었는데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미국인들은 거의 모르는 드라마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 이미 그 시절 한국의 세련됨을 알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노출되었지만 한국어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진주 아주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한국 문화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제 인생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진주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한류의 힘이에요.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제가 한류의 진정한 위력을 느낀 건 이번 올림픽 때였어요.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에서 한글을 넣어 옷을 디자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죠. BTS의 유명한 연설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던데 정말 멋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글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잘 어울려요. 그 이유는 한글의 우아하고 섬세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자연의 소리를 본떠 만들어진 자모의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져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게다가 한글의 음운 체계는 정말 놀랍도록 과학적이에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자모와 음소의 독특한 조합은 한글을 매우 효율적인 문자로 만들었어요. 한글의 기능성과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읽고 쓰기가 쉬워서 누구나 빠르게 익힐 수 있고 표현력도 뛰어나죠. 가로쓰기, 세로쓰기 등 다양한 표기 방식도 한글의 장점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저는 이미 진주 아주머니 덕분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전 세계인들이 그 멋짐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예술이자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글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죠. 한글의 이런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어 강사가 된 것이 저에겐 정말 큰 자부심이에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갑자기 한국에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진주 아주머니께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였죠. 아주머니가 미국에 여행을 오셨을 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려 하면 아주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죠. 오히려 저와 오빠에게 용돈을 주고 가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신세를 갚기로 하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함께 가지 못했고 저와 부모님만 떠나게 됐죠. 저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두 분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깨끗하고 디지털화된 최신식 공항을 보니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진주 아주머니 댁이 있는 판교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께서 판교가 엄청 잘 사는 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높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즐비한 모습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넓은 공원을 보니 살기에도 참 좋아 보였고요. 진주 아주머니 댁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집이 정말 좋았거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 부부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잘 되셨대요. 그렇게 자리 잡고 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시니 좋은 일만 생기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돈을 갚으려 하자 아주머니는 계속 거절하셨어요. 어머니가 안 받으면 미안해서 얼굴 못 본다고 하시자 그제야 받으셨는데 그마저도 이 돈은 모아뒀다가 저의 결혼식에 부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에 저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 여행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더웠던 날씨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봄, 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봄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어요. 진주 아주머니 가족을 통해 본 한국인의 모습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인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고, 한국어를 배워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 따뜻한 진주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훈훈해지네요. 한국말로 착한 사람들께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